20세부터 40세까지 B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은데요. B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연금 상품은 이미 최저보증 연금 시장으로 접어든 지 오래됐죠. 우리가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을 고려할 때 이 최저보증 연금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냐? 이 기준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들이 올해만 해도 3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변경이 올해 10월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 최저보증연금 6개 회사 중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지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10월의 변경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이별 연금액 최저사망 적립금을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포트폴리오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보증연금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너무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7%, 8%짜리 적금, 예금이 아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거 예금 아니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그만큼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 최저보증연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제가 이 구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된 영상을 클릭해서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하고요. 이 최저보증연금이 왜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연금을 구하는 계산식하고 해지 환급금을 구하는 계산식이 달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하고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좀 빠르게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저보증연금에 연금을 구할 때는 납입보험료에 사업비를 안 떼고 보증금리 단리 5%에서 8%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금액이 연금 기준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연금 기준금액에 연금 지급률, 연금 개시 시점 당시에 연금 지급률을 곱한 게 바로 우리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연금 지급률 안에는 기본지급률, 장기유지가산율, 투자실적 가산율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리 7%냐 8%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지급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연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게 단리 8%가 단리 7%보다 무조건 연금액이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안 떼고 높은 단리금리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보험에 비해서 연금액이 매우 높다. 50세 남자 월납 100만 원, 10년 납 65세 연금 개시 종신수령을 가정을 했을 때 이 최저보증연금에서 연금액이 높은 상품하고 일반 공시유령 연금에서 연금액이 높은 상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공시유령 연금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 연금액 차이가 꽤 크더라. 그래서 현재 연금하면은 이 최저보증 연금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연금들은 싹 다 경쟁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 단점도 당연히 있죠. 바로 중간에 해지하면은 페널티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사업비도 안 띄고 높은 단리금리를 곱하는 거는 연금을 계산할 때입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을 구하는 공식은 완전히 달라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빼고 거기에 투자 수익률을 곱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의 보증비용이라는 무지막지한 비용을 매년 떼더라. 그래서 해지 환급금의 페널티가 매우 크다라는 게 이 상품의 단점이었는데요. 해지 환급률 표를 보면요. 투자 수익률 4.125%를 가정해도 시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안 돼요. 특히 10년 차, 15년 차에 해지하게 되면은 80%대. 이거는 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 낮게 되면은 해지 환급률이 70%대, 6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최저보증연금을 정의할 때 항상 비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양날의 검 같은 상품이다.
장점도 극대화됐지만 단점도 극대화됐다. 네,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단위로 보증되는 그 금액은 보장을 받습니다. 이거는 큰 이득인데 반대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매우 큰 페널티가 존재한다. 그래서 해지를 안 할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의 구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설명문에 링크된 영상을 반드시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월의 변경 포인트를 정리해보면요. 10월에는 B사가 개정이 됐다고 했죠. 사실 지금 이 최저보증연금 시장은 작년부터 B사와 D사의 이 각축전이었습니다. B사가 좋아지면은 D사가 조금 더 개정해서 좋아지고 또 D사가 좋아지면은 B사가 또 개정해서 좋아지는 이런 구조였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D사의 스펙이 좋았죠. 그래서 B사가 최근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정이 있냐? 첫 번째, 기본지급률이 변화했어요. 아까 연금지급률에 기본지급률을 곱한 게 바로 우리가 1년에 받는 연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지급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자, 어떻게 변경이 됐냐? 자, 나이별로 변경률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인상폭이죠. 75세 이상에서는 4.44%로 인상률이 좀 낮긴 한데 사실 75세 이상에서 개시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자, 그래서 기본지급률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본지급률 자체가 연금액의 인상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변경됐으면은 연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되는데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장기유지 가산율의 변화인데요. 장기유지 가산율은 가입 시점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가산율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가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네. 기존에는 25년에서 29년에 30%대였는데 이게 10%대로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이 요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기본지급률이 이만큼 높아졌다면은 장기유지 가산율에는 요만큼 또 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 인상된 게 어떻게 됐냐? 10년 납, 70세 개시 각 나이별로 연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20세부터 30세까지는 한 7.8% 정도 인상이 됐고요. 35세, 40세 구간에서는 3%대, 45세 때는 오히려 연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0세 가입했을 때는 16.4%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 이 50세 때 가입을 한 거는 장기유지 가산율이 적용이 안 돼서겠죠. 아까 기본지급률은 이만큼 올랐는데 장기유지 가산율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유지 가산율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에서 가장 큰 폭의 연금액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으로 보면은 45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어요. 금융상품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뭐냐? 일전에 연금에서는 의무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납입이 끝나도 의무적으로 거치기간을 거친 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쟁 상품들의 의무 거치기간이 5년입니다. 50세에 10년 납으로 연금을 가입하면은 의무 거치기간 5년 합쳐서 내가 최대한 빨리 연금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이 65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사는 납입기간하고 이 의무 거치기간 합쳐서 무조건 20년이 지나야지만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5년 납이면 15년 의무 거치가 생기는 거고 7년 납이면 13년 의무 거치가 생기는 거고 10년 납이면 10년 의무 거치, 12년 납이면 8년 의무 거치가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50세 때 가입을 했다면은 최소 연금 개시 시점이 70세가 되는 거고요. 내가 55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7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세 이상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을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전 보험사의 나이별 연금액 그리고 최저사망 적립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보험사의 스펙들이에요. 네, 뭐 이거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 내고 연금액을 얼마 받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요. 10년 납 65세 개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40세까지는 B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45세부터는 C사, 그 다음에 50세부터는 D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B사와 C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치 기간 때문에 50세에는 65세 개시가 안 되더라. 자, 그러면은 오케이. 20세부터 40세까지는 B사가 가장 좋은 거 알겠고 50세도 D사 가장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45세 때 C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으니까 45세 때는 C사가 가장 좋은 거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고려해야 되냐? 바로 최저사망 적립금입니다. 최저사망 적립금은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금액인데요. 연금 개시 시점의 최저사망 적립금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을 뺀 나머지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저사망 적립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다 이 최저사망 적립금이 연금 기준 금액, 그러니까 납입 금액의 단위금리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C사만 납입한 원금의 1.5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죠. 그래서 연금액으로 약간 높을 수는 있겠는데 저 최저사망 적립금을 감안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45세 기준에서도 B사가 가장 좋다. 연금액으로서는요. 그러면은 아까 65세 계셨는데 70세 계시로 비교를 하면은 어떨까요? 70세 계시로 비교를 하면은 쭉 45세까지는 B사 가장 좋고요. 50세에서는 C사, 55세에서는 D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은데 마찬가지로 C사는 최저사망 적립금에서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50세까지 B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납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 50세가 넘어가시면은 납입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년 납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이때 B사하고 C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50대에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D사도 55세 이상부터는 65세 개시가 안 돼요. 그래서 50세 기준으로는 D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고요. 55세 기준에서는 65세 가능한 회사가 사실상 A사하고 F사밖에 없다. 그 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A사의 연금액이 더 높다를 볼 수 있고요. 70세 개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55세, 60세가 B사, D사가 안 되고요. 60세 가입 기준에서는 D사하고 F사가 안 되기 때문에 60세 가입 기준에서는 사실상 A사가 가장 연금액이 높고 그리고 50세 기준에서는 B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납입 기간별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별로 연령에 따라서 어느 보험사 가장 좋은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본 건 연금액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은 연금액이 높다고 가장 좋은 플랜일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사망 적립금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한 가지, 바로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면은 가치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 보험사의 안정성을 해석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뭘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연금액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 그리고 최저사망 적립금의 스펙,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무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상품은 물론이고 이 전반적인 금융 상황, 그리고 재무 상황까지 고려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내 나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노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